폴리텍 대학은 어디 계세요? 아, 글쎄. 여기는 학생 수가 좀 어떻게 늡니까 줍니까? 아, 그래요? 저희들의 학위 과정 작년에 경쟁률이 50% 늘었고 등록률이 한 18% 정도 는 상황이고 수요가 계속 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신중년 과정에 대해서 우리 목표가 7,500명을 잡았는데 작년에 9,000명이 넘게 교육을 받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9만 명 교육을 하는데 앞으로 10만 명을 곧 초과하리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나라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른 나라 정상이 한국의 이 폴리텍 교육 제도에 관심을 보이대요? 인도네시아 총리였을 겁니다. 아니 이번에도 있던데. 그 실제로 그러면 해외에 뭐 교육 지원 사업이랄까 뭐 그런 것도 합니까? 예,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네시아 총리가 그런 말을 하셨고 지금 스탄 국가에서도 저희 폴리텍을 통해서 K 직업 교육을 좀 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노동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노동부 업무 소관에 대해서 우리 국민참여단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국민참여단 중에서 의견 주실 분은 의견 가능하면 요약 좀 해주세요. 아까 오전 좀 전에는 좀 많이 길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못했어요. 짧게 요지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검은 옷 정장 입으신 여성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대전에서 온 지금 일자리 청년 원정은이라고.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1분 더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성심당 들고 오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못 들고 왔어요. 네, 저는 이제 청년으로서 이제 채용을 좀 이렇게 많이 공고들을 보다 보면은 느끼는 게 있어요. 이제 항상 뭐 3,000원을 준다고 해서 면접을 갔는데 사실 우리가 실수령은 2,80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뭐 제공되는 복지가 다르다거나 좀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가 사실 좀 힘들죠. 청년 입장에서는 이 돈 준다고 해서 갔는데 이제 아니니까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좀 자원들이 많이 소모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채용할 때 정확한 정보를 좀 공고하도록 법제화를 해야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는데 좀 힘을 덜 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서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한데 이 의제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근로 조건은 미리 사전에 다 고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민간 채용 플랫폼에서는 아마 그게 이제 기업에서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뭐 입사 후 추후 협의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 고용24에서는 우리가 저희들이 하는 데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어바웃은 되는데 민간에서는 채용 후 협의 이렇게 되니까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청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민간에서도 임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를 법제해달라 이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계약에 서명할 때, 계약을 할 때는 알려줘. 네, 해야죠. 네. 지금 근데 계약하고 난 다음에 알고 있던 것보다 좀 불리하더라. 지금 그 얘기 같은데? 저는 이제 계약 당시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날 당시에.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1분 전에 근데 연봉이 사실 200 더 낮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1분 전에 바로 직전에 알게 돼서 좀 당황했겠네요. 좀 하여튼 요거는 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봅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다른 분. 예, 아까 손 드셨던 일렬의 반타임 예. 너무 열심히 손을 드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네, 30대 청년 이광성입니다. 저도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취업을 하려다 보면은 이제 기업의 경력직 선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첫 실무 경력 쌓을 기회가 오히려 좁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국비지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직무를 배워도 그 실무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도 못하고 이제 생계가 막막하니까 단기 아르바이트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구직을 포기하거나 심할 때는 사회와 연결이 약해진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기업도 힘든 게 신입을 채용해가지고 교육하고 적응시키는데 드는 비용과 부담 때문에 경력직을 선호하면서도 한편으론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어요. 결국은 청년은 경력을 쌓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기업은 경력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악순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는 있지만 이게 지원금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지원이 실제로 청년의 첫 취업과 첫 경력을 얼마나 만들어내고 있느냐는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거는 또 하나의 교육 과정을 늘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해보고 첫 경력을 얼마나 만드느냐. 이게 교육, 일 경험, 첫 취업, 경력 형성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어떻게 더 넓혀갈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정책 성과도 단순히 이제 취업했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은 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실제로 취업했는지, 그리고 그 취업이 6개월, 1년 뒤에도 그 경력을 이어가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너무 준비된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기업에서는 경력직 선호하고 청년들은 취업을 못해서 경력이 없는데 경력직 선호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도 너무나 급변하는 경제 여건 속에서 언제 신입 교육시켜가지고 또 할 건가 하는 고민도 청년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한데,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가 첫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K 뉴딜 아카데미입니다. 지금 당장 현업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뭔가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제 그동안에 KDT라든지 K 뉴딜 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부트캠프라든지 여러 가지 일경험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 이수하고 나서 취업으로 연결이 안 됐을 때 희망 고문만 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는 국가가 끝까지 취업될 때까지 책임지고, 또 취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지원해가지고 가칭 뭐랄까요? 국가가 청년들의 첫 경력을 책임진다라는 것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아마 얼마 전에 정책실장님께서도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또 말씀하신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그런 것들에 대한 담대한 계획이라면 담대한 계획이라 할까요? 국가가 청년들의 첫 경력을 책임지는 그런 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신입 없는 경력은 없습니다. 신입 없는 경력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업의 어려움, 청년의 어려움을 국가가 대신 함께 나눠주면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고민하고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한 번 더. 이번엔 두 번째 줄 가서 양복 입으세요.